3월이 되면 학교는 바빠집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기업의 시작이 1월달이라면 학교의 시작은 3월인데 아마 직장을 가진 분들 상당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1월과 3월의 마음가짐은 다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3학년을 3년 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었지만 이 학교에서 내가 과학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갔지? 라는 의문에 제 나름의 답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입시와 진학에 전문적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랬더니 학생들 머리 위에 등급이 둥둥 떠다녀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못하고 너는 이 학교 갈 수 있네 없네 계산이 돼버리는 상황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감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이런 거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학교에서 제 생각 펼치다가 적당한 때에 탈출하는 게 목표인 사람인데 필요 이상의 전문성은 저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3학년 할걸 이라는 후회도 들지만 내년 이 시점에는 그래도 지금 2학년 한 게 잘했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작년에 실패한 점들을 많이 보완한 학급 인원 구성이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지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작년보다 더 별로인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관계가 더 나쁘다면 전 담임을 은퇴할 겁니다. 이런 관심과 기대, 열정을 가지고 3월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가더라고요. 애들한테 실망해서가 아니라 제 몸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조 증상이라 할까요? 아마 꽤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콕콕 쑤시는 느낌이 종종 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시적이라는 게 1년을 가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데 믹스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밤에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는데 국물도 열심히 먹고 믹스커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고 수면 시간 늦고 운동 안 하고 등등 몸이 욕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술이 안 받네? 숙취가 없네? 뻥입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진 거였어요. 역치라고 하지요. 의식하고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강도 말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견고한 것 같았어요. 3월이라 바쁠 줄 알고 몸을 더 굴려놔버렸지요. 첫날 회식한다고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둘째 날 밥 먹고 노느라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중간에 깼어요. 어깨가 갑자기 빡 아픈 느낌? 그리고 어지러우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고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응급실 가야겠다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들어가고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더니 샤워 도구들이 다 쓰러져 있고 무릎에 피멍이 들어있고 손가락도 부어있고 아마 쿵 하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요. 아마 오래 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어찌어찌 일어나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3시 반 정도에 네 발로 응급실을 가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혈압이 150 가까이 나왔었더라고요. 100% 고혈압이겠구나, 고혈압 때문에 그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생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때 의사 양반이 부정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라고 했어요. 고혈압의 부정맥이라니 나의 젊음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나서 집에 가니 잠을 잘 수가 있었지요. 저 또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다음날 큰 병원을 갔습니다. 여전히 혈압도 높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혈압계와 심전도계를 차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밥 먹으러 갔네요. 가족 행사가 있었거든요. 금방 회복되면 에피소드 있겠거니 생각됐지만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들고 아니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재봤는데 혈압은 고혈압은 아니었고 경계 정도였었고 갈까 말까 하는, 심전도는 정상이었습니다. 부정맥은 아니구나 싶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 먹을래? 해서 네 먹겠습니다 하고 약을 타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압약은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먹다가 다시 상담하고 끊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유튜브는 정말 많이 봤어요. 검색하는 게 맨날 심장병, 심근경색, 요런 살벌한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혼자 자기 싫어서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답니다. 출퇴근에 1시간씩 더 소모되지만 만약에 혼자 자다가 또 쓰러져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더 컸어요. 비싸다 싸다 하는 경제적 개념은 항상 기회비용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2시간의 출퇴근 시간 증가보다 횡사의 공포가 더 컸으니 이런 선택을 했겠지요. 독립한 아들이 다시 방구석에 들어와 사니,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삼시세끼 챙겨줘야 해, 자는 시간 관리해줘야 해, 매일 혈압 체크해 등등. 그래도 혈압약을 잠깐 먹었을 때는 높을 때 혈압이 10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안 먹으니까 120대로 가더라고요. 지금은 안 재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혈압 높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잴 때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그날은 컨디션이 하루 종일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혈압이 낮아요. 그러면 그날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5에서 6 정도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들이 막 드니까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혈압 높았을 때 느끼는 뒷목이 땡긴다든지 아니면 편두통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등등 손발이 저리다든지 그런 느낌들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안 재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의 식습관, 생활습관과는 반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능 시즌쯤에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평일에는 수업이 없는 날에는 조퇴를 내고 병원을 종종 다녔었고 퇴근해서는 본가를 가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3월에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을 알아가야 하고 1년간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바쁜 때 몸뚱이가 이 모양이다 보니 저도 저지만 옆에 선생님들에게 민폐가 되는 일이 많았어요. 퇴근을 해도 10시 가까이 되어버리면 운동 등 관리할 시간이 없어지지요. 일이 몰릴 때가 있고 널널할 때가 있는데 이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다들 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방학을 대학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내버리다 보니 3월에 활동할 체력과 정신력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일을 해야 되니까 체감되는 일의 양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느낌이었었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1년을 더 버텨볼지, 내 몸이 아프니 휴직을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거기서 엎어졌다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길게 봤을 때 나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이 더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3월의 머릿속에는 휴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한 번만 더 쓰러진다면 휴직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엄청 조절했답니다. 조절이라는 말이 웃기지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수업도 빡세게 진행할 수 없고 애들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사택으로 도망가서 휴식 취하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3월에 일찍 바뀌어야 애들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배팅을 해야 했어요. 체력을 늘리면서 연착륙을 할지, 확 쉬고 와서 풀 체력으로 다음 일들을 진행할지, 둘 다 정답은 아니었지요. 그 사이 어딘가로 3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속상한 건 내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진 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많이 쉬면 되지 않느냐라고도 하지만 쉰다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을 전제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마음이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개인으로서, 담임으로서 등등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찬 한 달이었어요. 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사람 못 만나고 방구석에서 회복만 하다 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애들이 학교에서 고아처럼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누워있어도 몸은 불편하고 왜 환자들이 오랫동안 누워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답니다. 저도 누워있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몸 안에 난리가 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왼쪽 절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깨보니 왼쪽만 식은땀으로 가득하고 밤새 4-5번을 깼다 잠들었다 하다 보니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1시간씩 운전해서 출근하면 이미 학교 갔을 때 넉다운이지요. 알아요. 비효율적인 거. 그래도 이렇게까지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이렇게까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나 그때 알았답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이 지금도 막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본 경험 이후로는 말이지요. 병원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몸이 이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간 건지, 혈압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간이나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인지, 아니면 이 모두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병원 가서 진료받아도 알려주지 않아요. 병원은 결과에 대한 처방을 하는 기관이지 그 원인을 알려주는 기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병원을 갔어도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내가 가설을 세우고 추적하고 변화를 보고 수정해 나가야만 했어요. 어디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런 유튜브를 엄청 봤네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그런 영상을 보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면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이요. 느껴져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땀이 나요. 갑자기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근데 저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병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봐야 돼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봐야지만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접근은 대사증후군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빼고 주스 등 액상과당을 안 먹고 라면과 커피를 끊고 술과 담배는 안 했습니다. 몇 번 깨더라도 12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했죠. 빨간 고기 대신에 초록색 많이 먹기도 했네요. 영양제도 사 먹기 시작했답니다. 제 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네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먹어보고 굴러보고 증상을 보고 호전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3월 말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말이 거창하긴 한데 결국에는 담임선생님과 학부모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요즘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사이가 거칠게 돌아가다 보니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행사가 있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긍정적인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는 1년간 마찰이 거의 없답니다. 애들도 선생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참석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면 좋은 반을 맡았구나 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 반은 올해 가장 많은 부모님이 오셨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 몸 상태를 생각했다면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3월 29일을 D-Day로 잡고 그때까지 당시 최선의 몸을 만들어 놓기로 노력을 했답니다. 다행히 한꺼번에 오시지 않아서 상담을 띄엄띄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쉬고 상담하고 쉬고를 반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마 그때 제가 기력이 약해서 이 사람 아프구나 라고 눈치채셨을 부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부모님하고 상담하다 보니 몸이 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밤 또 쓰러진다면 휴직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었답니다. 다행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9시에 맞춰서 끝낼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관사를 돌아왔을 때 친구랑 통화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 연애 상담이었죠. 이것을 듣고 상담하다 보니 진짜 그날의 제 상담은 10시 넘어서 끝났답니다.
어찌어찌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1학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아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구나. 내가 회복하면서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4월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울에 젊음을 함부로 쓴 대가가 3월 한 달 동안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젊다고 나대고 함부로 먹고 잠 안 자고 그러지 마시게요.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많이 땡겼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붙여서 말이지요. 4월에는 이 건강을 어떻게 제가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치열한 열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